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왔습니다. 자, 오늘 갈 산행지가 고산지대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강 쪽에 하나가 있었는데, 황구가 원래는 고산지대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강 쪽이 탁 땡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강 쪽에 협곡에 답사 갖는 산행지가 있습니다. 한 7분에서 10분 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강 건너편에 절벽이 북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것이 지도에는 안 나오는 절벽인데 하여튼 굉장히 땡기는 거하고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지금 오늘 장소를 급히 선회해서 산행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선로로 오니까 이 비가 왔는지 도로가 젖어 있거든요. 지금은 비가 안 그쳤는데 비는 안 올 것 같은데 약간 지면이 미끄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왔으니까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도라지를 캔다 안 캔다를 떠나서 황구가 가고자 하는 절벽에 초대물이 있는지, 초대물에 그런 흔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기온은 영상 10도를 가리킵니다. 기온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바람도 없고 좀 포근하지만은 흐린 날씨입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강 쪽에 와서 차가 최대한 들어올 만큼 왔습니다. 이 지금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오면서 차 빠질 뻔했습니다. 이런 곳에 진입할 때는 처음부터 차를 사를 넣고 와야 됩니다. 오다가 지반이 꺼져가지고 앞바퀴가 하나 빠졌는데, 그래도 사로를 여니까 나와지네요. 잘못하면 지반이 완전 무너져 뺐으면 레카차 부를 뻔했습니다. 자, 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뭘까요? 이 궤도 차량에 물 퍼는 펌프기 같은 게 있는데, 이 양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강 쪽에서 물을 끌어 올려야 되는데, 일반 차량은 이쪽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궤도 차량에다가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자, 황구가 갈 산은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쪽 절벽입니다. 요 입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능선 타고 가면 정상 쪽에 절벽이 있거든요. 그곳이 황구가 오늘 목적지입니다. 자, 강 쪽으로 오니까 이제 바람도 제법 불고 날씨도 제법 살살합니다. 그래서 완전군장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기대되는 자리인데, 이게 지도에도 안 나오고 저 강 건너편에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절벽인데, 문제는 오다가 이 작은 절벽들 보니까 부처선 같은 게 제법 있더라고요. 부처선이 오늘 도라지에 볼 수 있는 관건이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강 쪽이 한 200m, 300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한 200m 정도 되는 산이고, 방향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북벽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산 쪽으로 진입해서 오늘 봐야 하는 첫 번째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자, 절벽을 올라가는데 저 아래 한번 보시죠. 저기 돌 쌓는 게 있는데, 저거는 옛날 사람들이 쌓아놓은 거거든요. 저 돌은 누가 쌓았을까요? 이 바위 밑에 돌을 쌓았다. 무덤터 같진 않는데, 무덤터를 북벽에 이 강이 범람하면 물이까지 차풀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무덤을 썼을까요? 무덤터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쪽 밑을 향해서 바위가 쭉 옆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황구도 저게 뭔지. 이제 한 2골 정도, 2개의 작은 능선을 넘어오니까 여기에 암벽지대 같은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저 아래 절벽도 보이잖아요. 여기가 황구, 요거 능선 지나면 이제 황구가 가야 할 절벽이 나타나기 싶은데,
일단은 붙여서는 상고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습니다. 뭐 본전력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도라지 삭대나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여 아래로 사람이 다닌 길 같은 흔적은 있는데 무덤 같은 건 또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사람이 그렇게 왕래하지 않은 그런 산 같기는 합니다.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알겠죠. 계속 갑니다. 이제 오늘 가야 할 본절벽이 저기 나타납니다. 자, 이 아래로 쭉 가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저 위로 올라가서 또 살펴보고 그럴 겁니다.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 갑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 똥 쏘나는 거 보시죠. 자, 멧돼지 새끼들 똥을 여기도 누고, 이건 멧돼지 똥일까요? 멧돼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똥을 바위 위에다 사놨네, 이 새끼들. 자, 이제 오늘 가야 할 본절벽에 도착했으니까 수색하기 전에 여기서 좀 쉬면서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면서 체력도 좀 회복하고 이제 절벽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쭉 이동하면서 도라지 삭대 떨어진 것이나 붙어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가야 할 본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한 5분간 쉬면서 체력 좀 회복하고 본절벽에 진입해서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시작하는 입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보시죠. 도라지 삭대죠. 이게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자,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도라지 삭대가 있길래 저 위에서 떨어졌거나 아니면 어디서 날렸거나 싶었는데 여기도 한번 보시죠. 자, 여기도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이게 넉줄고사리거든요. 넉줄고사리 사이에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자, 이것도 삭대죠. 그 다음에 옆에도 이거는 묵은 데 같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도라지가 어딨나 지금 살피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이게 도라지 삭대입니다. 도라지가 바위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몸통이 자리가 없으니까 몸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이거는 물론 살긴 사는데 더 이상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물렁물렁 하거든요. 요거는 황구가 캐가지고, 어디 보고 흙 좋고 양지 바른 데 쪽으로 옮겨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래 놔두면 물론 살긴 사는데 이 세력이 안 큽니다. 더 이상. 자, 야, 도라지가 있긴 있습니다. 이 삭대 3개가 여기 있고 여기도 삭대 하나 있는데 이 삭대가 이 도라지 건지 아니면 저 위에서 하나 떨어진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원이 있긴 있네요. 야, 오늘 뭐 초입부터 도라지가 보이니까 상당히 기분 좋고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부처선이 많기는 많지만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처선이 없는 자리도 있거든요.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요거는 잘라가지고 저기 흙 좋고 난간 좋은 데다가 황구가 옮겨 심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밑에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야, 부처선이 세력이 되긴 되지만은 중간에 이 잡풀들이 있잖아요. 잡풀들이 있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부처선 세력이 없는 자리도 꽤 많거든요. 야, 근데 전혀 안 보이네요. 초입에 한 삭대 3개 보여주고, 그 다음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그 다음 것은 안 보입니다. 분명히 황구 느낌은 초대물이 들어있을 만한 자리인데, 자, 느낌만 왔을 뿐인지, 실제로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절벽이 있거든요. 이 아래쪽도 지금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본 시즌이 아니니까 일단 이 상층부만 찾아보고 상층부에 자원이 있어가지고 본 시즌에 오면 그때는 요 아래쪽 절벽까지 다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보기보다는. 자, 한 5분만큼만 쉬었다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골짜기로 또 넘어오니까 이쪽부터는 시야가 좀 트이는 절벽이 나오거든요. 야, 저 부초선 사이에 초대물이 한번 들어앉아 있을 만한 자리가 몇 자리 보이는데 이 떨어진 삭대나 날린 삭대 이런 것은 이 아래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턱 있잖아요.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 아직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일단 이 아래쪽부터 다 살펴보고 저 위에 상층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위에 올라와서 이 난간 따라 쭉 이동하면서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물론 붙어있는 삭대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흔적들이 있을까 싶어서 찾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자, 6시 방향 저기 보시면 저 하얀 삭대가 하나 있죠. 자, 지금 삭대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내두 쪽에 지금 거꾸로 꼽혀 있거든요. 저거는 왜 저러냐면 도라지 삭대가 저 난간에 있는데 바람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쳐 올라오는 바람에 저 도라지 삭대가 뽑혀 가지고 지금 거꾸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도라지 삭대입니다. 지금 난간에 있는데 분명히 이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이 난간 사이에 이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이 근처에 있다가 지금 바람이 치니까 이게 뽑혀 가지고 거꾸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도라지 삭대가. 저건 중급의 삭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절벽이 높기 때문에 삭대가 날리면 황구처럼 아까 올 때 바로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쪽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요 가시덤불 안쪽에도 작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분명히 이 자리 근처에는 도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본 시즌에 황구가 오늘 가면서 야, 초입에 도라지 삭대 저거 하나만 보고 이번 시즌에 여기 와봐야 되나 싶었는데 이제 와야 된다는 것을 이 삭대가 얘기해 줍니다. 야, 도라지는 못 해도 기분은 좋습니다. 아이고, 지금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북벽이라서 그렇지 이게 남벽 같으면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도 또 이런 곳에 선안탄 자리에 이 초대물 엄청난 도라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은 말 없이 흐릅니다. 흘러서 저 부산까지 가겠죠. 아유, 날씨가 이 바람은 또 부는데 이 습하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땅이 비오듯하는 것처럼 그럴래요. 지금 삭대가 안 보여도 이 흔적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 난간에 분명히 또 다음 삭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계속 지나가면서 또 찾아봅니다. 자, 이제 저 출발지에 다 와갑니다. 여기가 저 새 깃들 뽑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그 매나 독수리 종류들이 먹이, 사나용 먹이를 먹는 그런 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좌우 한 심리를 보면서 자기 영역의 먹이 같은 것을 살펴보는 그런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이런 자리가. 하늘의 왕이 여기서 자기 영역을 관할하는 왕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도라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북벽이니까 부처선이 황구가 걷어보니까 이곳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벽처럼 단단하게 자기들끼리 다 엉키고 섞여 있거든요. 이러면 도라지 씨앗이 이 안속으로 흙 안으로 못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부처선하고 자풀하고 이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벽의 특징들이 도라지가 나오면 진짜 좋은 게 나오고 없으면 아예 없다는 것이 이 북벽의 특징입니다. 자, 황구가 여기 부처선을 좀 걷어내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심었습니다. 또 왔는 김에 또 심어놓고 가는 것이 안 나왔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이 된 것처럼 쉬고 있습니다. 자, 아직 황구가 원하는 이 초대물 삭대는 못 봤지만은 그래도 내년 봄에 강난간 제비가 돌아오면 그때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은 안 오고 한 5월 중순쯤에, 물론 잡풀들이 많지만은 그때 가서 오면 저 위에서 로프 세팅해가지고 한 10m씩 절벽 난간에 서가지고 중간 턱들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그 난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 개씩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있는 것 같지만은 세월도 가고 시간도 갑니다. 벌써 2021년도도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거든요.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습니다. 황구가 어릴 때는 시간이 참 늦게 간다 생각했는데 황구가 40살이 넘으니까
세월이 진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게 구름만 없으면 진짜 경치도 멋있는 비경인데, 그래도 뭐 구름 있어도 그래도 그런 대로 또 멋있습니다. 이 강 쪽에 생명체라고는 물론 아까 그 수리봉이나 뭐 이런 게 맹금류들 날아다니는 것도 있었지만은 황구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절벽을 다 보고 처음 출발지로 왔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이 미니 컵 있잖아요. 이게 300ml 될까요? 하여튼 여기 하나, 둘, 여기 3개 있습니다. 황구보다 먼저 온 인간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있긴 있는데 인간들이 아니라 개 잡놈들이죠. 이 처무 같은 거는 가져가야 되지. 이런 거는 100년 가도 안 썩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황구가 이거 쓰고 해 가겠습니다. 이거. 자, 이제 한 3시간 좀 안 걸린 것 같습니다. 2시간 반, 한 3시간 만에 왔습니다. 아이고. 자, 도라지는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하겠습니다. 하산에서 차 타고 가는데 오늘 산행이 조금 일찍 끝나서 이 소방 임도 따라 산림도죠. 임도 따라서 지나가는데 황구가 이 임도를 따라온 이유는 물론 이 뭐 절벽 같은 거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오동나무거든요. 와, 크게 한번 보시죠. 이 오동나무 보러 왔습니다. 이런 곳에 구멍 뚫려 있고 저 아래쪽에 강이나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목청 같은 게 앉아 있을 만하거든요. 이야, 진짜 크네요. 오동나무 굵기가 황구 한아름, 팔 한아름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좋습니다. 오동나무 이런 것은. 벌이 있을지 없을지는 내년 봄에 와보면 알겠죠. 진짜 멋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오늘 산행지가 원래 고산지대 하나가 있고 오늘 갔는 강 쪽에 협곡 하나 있고 둘 중에 어느 곳을 가려고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갔는 그 강 쪽에 북벽입니다. 북벽. 강 쪽에서 하천 따라 그 비포당길 따라 한참 들어가 가지고 진입해야 되는 곳에 황구가 생각에는 저곳은 손 타지도 않을 뿐더러 지도상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절벽이니까 야,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머릿속에 아른거리고 언제 갈까 하고 기대하던 자리였는데 오늘 뭐 답사겸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뭐 초입에 절벽에 진입하자마자 도라지 삭대가 있길래 황구는 오늘 야, 이거 도라지 진짜 이 천진 도라지가 버글버글거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역시 북벽은 북벽입니다. 자원이 거의 없고 아까 전에 절벽 난간에서 그 도라지 삭대가 뒤집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봤는데 그것은 도라지 삭대가 절벽 난간에 있는 상태에서 붙어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치는 솟구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바람 위로 치면서 도라지 삭대가 자동으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꼽혀 있는 겁니다. 저게 과연 하나만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삭대나 다른 도라지들이 더 있을지는 본 시즌에 가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뭐 그때 본 시즌에 가보면 뭐 알겠죠. 근데 워낙 가시덤불이지만 부추손이 많고 있기 때문에 어린 삭대가 올라올 때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저거 오늘 갖는 산행지도 본 시즌보다는 조금 지나서 한 5월 한 중순쯤에 가보는 걸로 그때 가서 정말로 북벽에 초대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올 때 보니까 그 커피 있잖아요. 플라스틱 커피 그게 한 3-4개 떨어져 있던데 한쪽에 북벽에 사람이 올 리가 없는데 그게 송이산처럼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 황구가 혹시나 그게 북쪽하고 서쪽하고 겹쳐져 있게 되면 야생 그 민춘당 같은 거 있나 싶어가 그 하산할 때는 반대쪽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송이산이 아마 그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하산할 때 보니까 건너편 산에 입산금지라고 그 푯말 같은 게 꽤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행지에 갔을 때 이 강 쪽의 산행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집안 자체가 약하거든요. 한국과 일반 도로, 인도에서 그 밑에 하천 쪽에 도로로 진입하는 순간에 갑자기 차가 쑥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핸들을 잘못 꺾어서 도로 옆으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대로 진입했는데 집안이 약하니까 차 무게를 누르니까 앞바퀴가 쑥 꺼지면서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럼 한국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차 빠져가지고 이거 레카 차 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다행히도 바로 딱 스톱해가지고 그 사륜구동은 하이하고 로가 있거든요. 하이는 사륜 고속 주행이고 사로는 최고 견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사하이여가 안 되고 사로를 이어가지고 사륜구동 연 상태에서 핸들 꺾으면서 싹 당기니까 딱 빠지면서 빠졌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잘못해서 오늘 차 완전 진짜 푹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약한 곳이나 아니면 하천 쪽에 이런 곳에 갈 때는 정말로 이 차가 빠지는 것도 빠지지만 길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 집안이 약한 것도 있으니까 항상 진입하시기 전에 무조건 사륜을 엮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상시사륜은 자동으로 지가 항상 사륜 가는 게 아니고 사륜의 힘의 분배를 뒷바퀴 한 60 정도, 60에서 70 주고 앞바퀴 한 30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시스템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대응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차처럼 사륜은 파트타임 사륜이 훨씬 힘이 좋거든요. 그리고 훨씬 5대5로 앞 뒷바퀴 힘의 배분, 동력 배분이 5대5로 딱딱 나눠지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거나 아니면 사륜이나 아니면 진흙길에서 훨씬 용이하게 탈출도 하고 훨씬 용이하게 힘을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런 비포장 길이나 아니면 서왕도로나 인도 같은 게 할 때는 무조건 사하이 정도 넣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또 산행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서왕 인도로 가면서, 인도를 왜 가냐면 한국가 오동나무 군락지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오늘 오동나무 군락지가 또 몇 개를 봤습니다. 진짜 이 아름드리 되는 이런 뚱거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이런 오동나무를 한국가 깨봤거든요. 내년에 야생 목청이 있을지 없을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SUV를 타고 다니시면 인도나 아니면 비포장도로 홈로로 갈 때는 무조건 이름보다는 무조건 사하이를 넣고 산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괜히 또 힘든 시간에 내가 또 내 산행 내 역과 나의 시간이나 아니면 내 시간이나 물질이나 경비나 이런 걸 투입해가지고 먼 곳에 산행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차가 빠져버리면 산행은 산행대로 안 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꽝 돼버리고, 그날 레카 부르든지 아니면 레카가 못 들으면 경운기를 부르든지 아니면 트랙터 같은 것도 불러야 되면 또 돈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그날 일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산행도 좋지만은 산행하시기 전에 진입로 같은 거 보실 때도 이상하다 싶으면 항상 차에서 내려서 진입로, 진출입로를 먼저 확인하시고, 차가 빠질 것 같으면 무조건 사륜을 엮고 가시고, 사륜여도 안 된다 싶은 길들도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강 쪽에 이런 길들은 비 올 때는 진짜 완전 이게 찐득처럼 돼버리면 사륜여도 못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가 만약에 산행 갔다가 만약에 폭우 같은 게 내려버리면 그 길이 진짜 완전 엉망진창 돼버리면 그날 못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산행 가실 때 항상 산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행에 진입하기 전에 그런 길이나 이런 것도 안전거리나 아니면 안전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평길에서 운전은 기본 다 하시겠지만 특히 비포장이나 촌농로 이런 데 들어가서 차 빠져버리면 레카차도 못 들어오고 이런 첩첩산골장에서 그런 일이 겪으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고 산행에서도 중요합니다. 황구선을 처음에 내리막 딱 손을 진입한 순간에 차가 앞바퀴 확 빠지길래 차가 완전 확 빠지거나 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가지고 일단은 이상하다 싶으면 일단 차에서 일단 차는 무조건 전진이 아니라 일단은 차는 스톱 시켜놓고 사람이 먼저 가서 예상 거리나 아니면 길의 상황이나 아니면 험로나 상황 이런 것을 먼저 답사하든지 탐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 가는 게 좋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산행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겨야 또 그날 산행도 잘 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공하는 우스케 소리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절벽은 또 내년에 가서 초대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